왜 우리는 미신에 빠져드는가? 여기 달마시안이 있고요. 예, 선풍기가 달마시안의 점박이들을 날려버리는 재밌는 표지입니다. 어, 부제에 보면은 우리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해주는 비합리적인 믿음, 그래서 미신에 대한 어떤 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 책의 원제는 마술적 사고의 7가지 법칙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미신을 포함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비합리적이고 어떤 비이성적인 사고들, 그래서 한편 우리를 되게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에게 어설픈 위안을 주기도 하는 그런 인간의 비합리적인 믿음과 생각들에 대해서 네, 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네, 매튜 허트슨입니다. 여기 좀 읽어보면은요, 미국의 권위 있는 심리학 전문지 사이콜로지 투데이의 편집자였으며 브라운 대학교에서 인지신경학으로 학사학위를, MIT에서 과학 분야 기고 사이언스 라이팅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네, MIT에서 이런 전공도 있나 봅니다. 뭐 굉장히 흥미로운 건데요. 과학적 글쓰기라고 할까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우리 심리학 책들 중심으로 봤을 때는 주로 에세이 형식의 글들이 많지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과학적 사실을 대중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소개하는 어떤 책들이 많습니다. 일례로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도 그렇죠. 수많은 심리학의 연구 결과들을 설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풀어낸 책인데요. 저 개인도 그쪽 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있고 그런 쪽으로 글쓰기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네, 관심이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비합리성과 관련된 심리학과 그리고 자연과학, 철학, 인류학, 사회학 이 다양한 분야들을 넘나들면서 인간의 마술적 사고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자, 목차를 좀 보면요.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책의 원제는 마술적 사고의 7가지 법칙입니다. 그래서 챕터가 총 이렇게 7개인데요. 챕터 1. 어떤 특정한 물건에는 본질적인 힘이 있다. 챕터 2. 상징을 통해 물리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자, 챕터 3. 미신적 행동이 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 챕터 4. 한계가 없는 정신을 통해 물질을 통제할 수 있다. 자, 챕터 5. 죽고 난 후에도 영혼은 계속 존재한다. 챕터 6. 세상은 살아있으며 동물, 물건, 신도 사람이다. 챕터 7. 정해진 운명이기에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 이러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마술적인 사고를 풀어냈습니다. 자, 그럼 저자는 마술적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저자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술적 사고는 어쩌면 매우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하듯이 마술적 사고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풀어가지 않고요. 마술적 사고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과학적 지식은 세상에 대해 알아가면서 바뀌지만 마술적 사고는 잘 변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지구가 둥글다는 과학적 지식을 알게 된 것은 역사상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지구에도 인격이 있다는 마술적 사고는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러한 믿음, 마술적 사고는 우리에게 통제감, 목적의식, 세상과 연결된 느낌, 삶의 의미를 주며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나갈 수 없다. 나는 감히 이렇게 말하겠다. 당신이 어떠한 속설에도 휘둘리지 않으며 뉴에이지를 멸시하는 강경한 회의론자라 하더라도 사실은 마음속으로 마술을 믿고 있다고 말이다. 그리고 그것을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저자는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어떤 마술적 사고, 그런 속설들이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이제 저자의 생각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보시죠. 이 연구 결과는 미신의 잠재적 이익에 대한 복잡한 그림을 보여준다. 미신적 믿음을 갖고 부정적 피드백을 피하는 것은 자신감을 높여준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피드백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이 상책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인간은 실수를 통해 배우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 책에서 중도를 제시하려 한다. 바로 자신에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 미신을 믿되 항상 끼어있는 자세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현실적인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네, 마지막 이제 에필로그에도 저자가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술적 힘이 실제로 존재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마술적 사고는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인간의 의식이 끝나지 않는 한 마술적 사고에선 벗어날 수 없다.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인간은 생각한다. 그러므로 마술적 사고를 한다. 자, 어떤 미신이나 속설에도 잘 빠지지 않고 그런 것들을 되게 경계하는 그런 사람들이 읽으면 우리의 어떤 마술적 사고는 생각보다 굉장히 범위가 넓구나 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자는 마술적 사고를 무조건 멸시하거나 무시할 필요는 없다. 그거는 우리의 생활 전반에 뿌리 내리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없애는 거는 쉽지 않을 뿐더러 별 의미가 없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인정하면서 현실적인 노력들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번역서이긴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읽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심리학 관련 책들을 좀 출간을 할 때는 출판사나 번역자들이 어떤 전공한 사람들한테 약간의 어떤 감수 정도를 받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 좀 아쉬움이 드는데요. 네. 어쩌면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수 있지만 제가 읽다 보니까 이게 눈에 띄더라고요. 이 이론으로 그들은 미국 인성사회심리학회로부터 혁신 이론상을 수상했다. 처음에 미국 인성사회심리학회? 이거 좀 생각해보니까 성격미 사회심리학회.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성격미 사회심리학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미국 성격미 사회심리학회에서 상을 받은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 번역하신 분이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어떤 주로 심리학계에서 보통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매끄럽지 못한 표현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책을 소화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과학적 글쓰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미신, 속설, 비합리적인 사고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일독을 권합니다.